야,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요즘 국산차 회사들도 가격 인하에 적극적이잖아요. 가격 인하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시장 경쟁에 대응을 하면서도 좀 더 잘 팔렸으면 하는 생각에 가격을 내리는 거겠죠. 잘 팔린다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가격을 내리거나 신차 출시를 했는데도 안 팔리는 차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르노코리아 이야기인데 최근에 가격을 얼마나 내렸고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르노코리아 상황이 좋지 않죠. 국내 점유율 꼴찌라는 건 이미 자료를 많이 받고 현재 직면한 문제는 수출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르노코리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논리가 뭔가요? 야, 얘네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살아서 한국 판매량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몰라?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내수 판매량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도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8월 판매량이 내수는 1,502대, 수출은 6,912대였다고 합니다. 총 8,400대 정도 되는 건데 이건 작년 8월보다 27.6%나 줄어든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2%나 급감한 거고요. 수출도 9.9%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내수 판매량 부진은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죠. 월간 판매량, 이게 지금 모델 하나가 기록한 판매량이 아니고 브랜드 전체가 기록한 판매량이거든요. 3월까지 기록한 데이터가 그래프 모양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2,600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부터는 1,800대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난 8월에는 1,500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나마 믿고 있던 게 수출 물량이었는데 이쪽도 감소세로 돌아섰던 거잖아요. 이건 르노코리아가 아니라 르노그룹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판매량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겁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성비 전략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사실 가격 인하는 그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냐면 QM6 퀘스트가 출시될 때 이게 지난 3월이잖아요. 출시 당시 시작 가격이 2,680만원 정도였죠. 중형 SUV가 이 정도 가격으로 출발하는 거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에 최근에는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2,400만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정작 판매량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록된 판매량인데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월에 2,000대 이상, 9월에는 3,000대 가까이 팔렸던 차입니다. 그런데 QM6 퀘스트가 출시된 이후로 판매량이 더욱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1,400대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4월부터 1,000대 벽이 깨져버리고 지난 8월엔 68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르노코리아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브랜드의 주력 모델이고 심지어 가격까지 내려줬습니다. 중형 SUV 시작 가격이 소형 SUV 수준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팔리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르노코리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이 아니란 겁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증명된 거라고 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선언했고 3월에는 신차 이슈가 나름 있었던 겁니다. 3월 이후부터 이 정도 신차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죠. QM6면 르노코리아의 주력 모델인 건 확실합니다. 한창 LPG 모델로 잘 나갈 때는 현대기아차를 위협하는 가성비라는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판매량도 꽤 잘 나왔고요. 그런데 KGM이 토레스를 출시하고 기아는 스포티지를 풀체인지 하는 동안 QM6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만 3번이나 했고 이미 시장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한 상황에 소비자들은 굳이 QM6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판매량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QM6 퀘스트가 출시되면서 디자인 변화도 있었고 벤 모델은 특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판매량 반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세를 타게 만들었단 말이죠. 벤 모델은 특히 잘못된 마케팅 방향도 한몫했다고 보는 겁니다. 벤 모델이면 화물차로서의 매력을 어필했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차박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QM6 일반 모델은 그럼 차박에 최적화된 차가 아니란 건가요? 요즘 너도 나도 SUV는 차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 모델을 이런 식으로 홍보했다는 건 르노코리아 스스로 일반 모델은 차박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는 걸 표현해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벤 모델이면 벤 모델다운 마케팅이 더해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된 건 QM6는 이제 뭘 해도 신차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명이 다한 차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딱히 가성비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QM6 가격대로 강조되고 있는 2,400만원대, 정확하게 말하면 2,495만원인데 이건 벤 모델 이야기라는 게 큽니다. 벤 모델 중에서도 최하위 트림 가격인데 일반 모델은 당연히 이거보다 비쌉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벤 모델 판매량이 가장 없다는 거죠. 판매량 비중이 큰 건 여전히 일반 모델들입니다. LPG랑 가솔린 일반 모델이 가장 판매량 비중이 큽니다. 그냥 비교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QM6 일반 모델은 가솔린과 LPG 모두 시작 가격이 2,84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레스는 최근에 가격을 내리면서 시작 가격이 2,797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차가 QM6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심지어 토레스는 가격을 내리는 것뿐 아니라 미러링 기능 업데이트, 헤드램프 커버 해결과 같은 긍정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목을 더욱 받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가솔린 터보 모델 시작 가격이 2,537만원입니다. QM6보다 300만원이나 저렴한 겁니다. LPG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LPG 모델 시작 가격이 스포티지는 2,061만원입니다. 얘도 QM6보다 240만원이나 저렴한 거죠. 이건 어떤 걸 시사해 주는 거냐면 르노코리아가 가성비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정작 가성비 전략이 전혀 아니란 거고, 실제로 비교해보면 다른 차들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기 때문에 QM6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게 토레스랑 스포티지 모두 QM6보다 훨씬 잘 팔리는 차들이잖아요. 가성비 전략이라 말하고 싶었다면 적어도 시작 가격이 경쟁 모델이라 불리는 차들보다는 저렴해야 맞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거니까 안 팔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단순히 르노코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꼭 참고해야 하는 사례란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떤 브랜드든 판매량이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쉐보레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쉐보레의 가장 좋은 계획은 뭐였나요? 올해 상반기는 트릭스로 반등을 노리고 하반기는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로 신차 효과를 이어가서 그 다음에 출시될 이코녹스 풀체인지, 트래버스 풀체인지, 이코녹스 EV 이런 차들까지 신차 효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이후로 반응이 어떤가요? 신차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거든요. 이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온 겁니다. 소비자들이 바라던 건 뭔가요? 야, 트랙스는 국내 생산이라 가격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면서 그럼 트레일 블레이저도 국내 생산이니까 가격을 기대해봐도 되겠네. 실내 디자인까지 좋아졌다고 하니까 가격만 괜찮으면 무조건 사지. 원래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토스도 시작 가격이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 트레일 블레이저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시작 가격이 2,69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코너보다 심하게 가격으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판매량 말해 뭐하나요? 7월에 출시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까지만 해도 많게는 월에 1,000대 이상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670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차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르셀 케이지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르셀 케이지는 현대기아차만큼 신차가 자주 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많게는 반기별로 하나, 적게는 1년에 하나 출시되는 신차를 그만큼 공격적으로 신중하게 출시해야 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출시가 잘못되면 1년을 날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신차 하나가 신차 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1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을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신차가 출시됐는데 판매량 부진에 시달려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가 다음 신차까지 영향을 줄 거잖아요. 이러면 계속해서 반복인 겁니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무기가 없는 이상 좋은 이미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극화만 심해지는 겁니다. 르셀 케이지가 신차를 나름 좋은 조건으로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견제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신중한 출시가 안 되고 그나마 있는 신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도태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KGM은 그나마 낫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신차가 르노랑 쉐보레보다는 자주 있고 무엇보다 신차 외에 다른 이슈를 끌고 가는 방향을 아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토레스도 미러링 업데이트 같은 긍정적인 이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걸 직접 봤잖아요. 이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다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의 인식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르노코리아가 내년부터 출시할 신차들도 신차 효과를 그리 크게 못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QM6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매한 가성비 전략으로는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게 한국 자동차 시장이란 말이죠. 소렌토 급으로 알고 있는데 소렌토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상품성은 훨씬 좋다는 걸 어필하지 못한다면 판매량을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이미 소렌토는 너무 잘 팔리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수요를 뺏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애매한 전략으로 심지어 중국 회사랑 합작해서 만드는 차로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안일하게 시장 파악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한 가성비 전략으로 판매량 반등을 실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